모든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도요. 아니, 이 조명이 좋은 건지 최정혜 대표님이 빛나는 건지 오늘따라 굉장히 화내요, 여기가.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희는 자존감 높여주는 방송.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구로 강연 다니시고 그러면 막 뭐 사실 가족 돌보고 이런 건 되게 약하실 것 같거든요. 왠지 저는 그래요. 저는 요리도 잘 못하고 뭐 남편한테 내줘도 잘 못하고 아들도 좀 막 내팽개치고 잘 다니는데 보니까 아들과 사이가 되게 좋으시고 요리도 올려주신 걸 보니까 완벽하시더라고요. 자, 요리는 어떻게 언제 이렇게 또 연습하셨나요? 요리는요. 생존하려다 보니 저는 친정 엄마도 조금 일찍 돌아가셨고 낯선 지역에서 계속 저 3명이서 똘똘 뭉쳐서 살다 보니 생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조금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기댈 곳이 없었다는 게 비법이랄까요? 생존 영어는 생존 수영, 생존 영어 이런 건데 생존 요리. 그러시군요. 그거 아시나요? 그 SNS에는 글 남길 때 내가 잘했던 거 그리고 내가 칭찬 받을 만한 그런 글만 우리는 올리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아이한테 짜증을 내거나 부부싸움을 했을 때는 글을 안 남겨요. 근데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요. 네, 근데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좀 너무 비교돼서 위축되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안 올리면 다른 사람도 안 올리고 내가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도 자랑을 하는구나. 조금 그렇게 하면 SNS를 좀 잘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윈윈 전략. 그럼요. 보니까 전편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들한테 어떤 사랑 표현 많이 주시나요? 저는 우리 애가 15살이에요. 중2. 네. 중2. 네, 나라를 지킨다는 그 중2인데요. 저는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짐이 내 아이라는 인식을 좀 내려놓으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내 소유로 생각하게 되면 아이가 객관적으로 안 봐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노력을 좀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대할 때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을 수 있는 최정혜가 낳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다. 참 괜찮은 아이다. 최정혜 너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대해요. 그 누구보다 괜찮은 아이를 제가 낳았거든요. 와, 이렇게 자꾸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된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부터 해보죠. 근데 저는 아이한테는 안 하고 선생님한테만 하고 있었네요. 저희 아이가 이제 보통 아이가 새학기가 돼가지고 선생님 만날 때 다른 분들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시는데 저는 어차피 만난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다. 근데 내 아이한테는 그걸 안 하고 있었네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엄마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괜찮은 내 아이라는 최고의 아이라는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은 계신데 그 괜찮은 아이들을 내가 낳았잖아요. 그럼 나도 괜찮은 엄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나 혼자 낳은 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그 남편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 전제가 있을 때 좀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식구가 똘똘 뭉치시는 비결이 그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나는 지점이 그거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 먹을 때. 안 들을 때도 아니고 안 들어 먹을 때. 근데 괜찮은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이렇게 괜찮은 아이가 어떻게 내 말을 이해를 못했을까? 내가 말을 잘못 전달했나? 아니 뭔가
이 입장에서 이해 안 되게 내가 얘기를 했나라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틈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아이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괜찮은 아이다고 한 번 더 제가 아이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좀 더 소통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까 중2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한참 사춘기. 아니 저도 오늘 중2 아이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에너지가 네. 폭발을 해가지고요. 근데 저도 그 에너지 듬뿍 받고 왔습니다. 그럼 사춘기인 아들과 잘 지내시는 방법? 저는요, 그냥 아이를 대할 때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도 초긍정적으로. 종종 사춘기 아이라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깨달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문제는 자기가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나 아이나 자신의 실수나 잘못, 문제 뭐 이런 거는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의 좋은 점 4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요. 우와. 그리고 아이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짧게 얘기해주고 끝내거든요. 근데 좀 왜 내가 감정이 되게 올랐는데 아이의 좋은 점을 4가지를 얘기하려면 못 찾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저는 어머 얘는 숨 쉬는 것마저 멋지네. 근데 그거를 버릇처럼 하니까 제가 화가 딱 올랐을 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탁 나와요. 근데 나쁜 점은 우리가 탁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데 이거는 그냥 외워서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 누가 들어도 좀 기분 좋은 그런 거는 저 엄마가 좀 화났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15살이니까 엄마 노릇한 지도 15년 정도 됐잖아요. 우리 애가 사춘기 된 지도 한 2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평정심 찾는 게 조금은 수월해진 것 같고요. 그 4가지를 이제 좀 아이의 장점 4가지를 찾는 동안 흥분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 있군요. 네, 객관적으로 바라볼 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조언을 할 때는 이것만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짧게 치고 끝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는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게 첫 번째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 같아요. 강연 제목이 하나 더 나왔어요. 사춘기 내 자녀와 잘 지내는 법. 실제로 그 강연 하고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강연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오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네. 노하우를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요. 네, 좀 사춘기 아이하고 지내다 보면 저도 사실 언제나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진 않아요. 저도 엄마하고 사람인지라 저도 모르게 몰랐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막 욱하고 막 소리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자꾸 너무 자책을 하고 그 화살이 나한테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 아이를 볼 면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엄마로서 자존감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아이한테 사과를 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래서 아이한테 일상적으로 사과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른인데 얘한테 옳은 모습만 보여야지. 이런 게 있어서 좀 사과하려면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사과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했을 때는 제가 감정이 다운이 됐을 때는 사과를 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 관계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점이나 지나고 보니 후회하는 점이 있으면 친구한테 엄마한테 받았던 사과 그걸 떠올렸는지 그런 식으로 또 친구 관계를 유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거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과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사과하는 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목에서 이렇게 맺히죠. 미안해 이런 말.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친구한테 사과도 잘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궁금하다 이렇게 된 건가 봐요. 이제 왜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는지 또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야, 사실 그 박현순 작가님도 나오셔서 엄마도 가끔 악마로 변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거 홍보할 때 그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홍보할 때 엄마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엄마도 가끔 악마로 변하잖아요. 근데 다들 노 이러더니 아니요, 가끔 아니고 자주 변합니다. 그럼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자, 그쵸. 엄마도 여자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요. 화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평정심 잃기 참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지방 강의까지 많이 다니시면 체력이나 에너지 측면에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에너지 충전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강연 초창기에는요. 지방 강연을 갈 때 좀 이동하는 동안 강연 원고를 한 번 더 훑어보고 오늘 오는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느라 사실 좀 오가는 동안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강연 경력이 좀 쌓이다 보니 지방 강연을 갈 때면 창밖 풍경들을 눈에 많이 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안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지방 강연 가는 날은 좀 여행 가는 듯한 설레임을 요즘은 느끼거든요. 물론 강연 준비는 철저히 하고요. 제일 힘든 게 낯선 곳 길 헤매지 않게 찾아가는 게 제일 힘든데요. 그것 말고는 강연 갈 때 그리고 또 창밖 풍경 그리고 강연을 가면 이제 강연한 지 횟수가 조금 됐다 보니 그 한 번 강연을 들었던 분들이 소문을 듣고 또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지방에서 좀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만났던 인연들이 또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또 간증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강연을 듣고 따라했더니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이러면서 강연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 있잖아요. 자진해서 간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좀 강연 끝나고 그런 분들과 만남도 가지고 이러면서 이제는 좀 저는 지방 강연이 잡히면 강연 여행을 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충전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멋지시네요. 보통 강사들 보면은 입으시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정형화된 스타일을 이렇게 많이 갖춰 입으시는데 오늘도 뵙고 또 SNS 상에서 뵐 때도 되게 엄청 세련되시고 도시적인 이미지.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 본인만의 이미지 메이킹법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비법이라는 건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난해하거나 좀 강사로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는데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것만 제외하면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롭게 옷을 입는 편이거든요. 저는 좀 모든 면에서 머스트만 제외하면 의상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좀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입으셨는데 저 정도면 그리고 그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평소의 스타일 있잖아요. 나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나 그거를 자꾸 떠올리고 생각을 해보면 스타일링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엄청 스타일리시하시고 세련돼서 그러니까요. 어떤 저는 방법 좀 배워가려고 했는데 원래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거구나. 더 따라하기 힘들어요. 네. 그냥 우리만의 스타일로 가죠. 두 분도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아드님이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송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 에피소드 되게 궁금해요. SBS 꾸러기 탐구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 꾸러기 독서왕으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방송국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기획을 하다가 독서왕으로 아이를 출연을 시키고 싶은데 수소문을 하다 보니 우리 아이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출연 의뢰 연락을 받았을 때 아이가 성장기 중에 있잖아요. 성장 중이잖아요. 그래서 무척 조심스러웠는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는 텔레비전에 꼭 나가고 싶다. 그게 소원이다.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하고 다르게. 그래서 방송 출연을 수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이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 작가분들께서 아이의 꾸밈
없는 모습을 좀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사전에 어떠한 질문도 없고 어떤 인터뷰도 없이 녹화 당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바로 쭉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있던 책을 마구잡이로 꺼내서 막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제가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너무나 말을 잘하고 대답을 임기응변이라고 할까요? 대답을 잘하는 모습에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 방송 그때 오셨던 PD분들 작가님들께서 아이한테 좀 굉장히 큰 호감을 가져서 자정 넘어서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송 촬영은 빨리 끝내고요. 정말요? 네. 그 에피소드가 특별한 건 없고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무척 특별한데요. 아, 그런가요? 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딱 그랬어요. 저희가 그 노래를 그러면서 텔레비전에 나가고 싶다고. 저는 나이가 좀 그렇게 외향적인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안 나갈 거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한테 이런 전화가 왔는데 한번 어때? 엄마 나 텔레비전 나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엄마의 끼가 다 유전인 거죠. 요즘 그 핫한 드라마 있잖아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 네. 드라마 보시면서 비서 시절 떠올리셨다고 하셨는데 네. 비서로서 근무는 얼마나 하셨고 또 그때 기억에 남는 일화 있으시면 하나 알려주세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드라마 자체를 몰랐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예전에 같이 그 당시 비서 시절에 근무했던 부장님께서 그 드라마를 따님과 보다가 정혜 씨가 생각났다 그러면서 제 연락처를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요즘 그래서 푹 빠졌죠. 저는 비서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부장님께서 저를 떠올렸던 장면을 짤방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그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그 김비서가 힐을 신고 굉장히 빠르게 걷는 장면이더라고요. 네. 저도 힐을 신고 굉장히 보폭도 크고 굉장히 빨리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보다 더 빨리 걷거든요. 그게 저랑 비슷하구나. 그리고 또 스텝 조직이다 보니까 바쁜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 좀 신속 정확하게 일을 하는 좀 버릇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좀 저를 외모는 아니지만 그런 행동에 좀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서 시절의 버릇이라면 저는 한 번 목소리를 들은 분, 좀 해장단이다 보니 정경유착이 조금 심했을 때 그때 높은 분께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한 번에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굉장히 기분 상해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목소리 한 번을 듣는다거나 얼굴을 한 번 마주치면 그 상대를 굉장히 오래 기억을 해요. 그게 지금까지 좀 버릇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좋은 특기인데 강점인데. 네, 맞아요.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TV를 보다가 떠올릴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 비서로서의 FM이셨을까 이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십니다. 역시 자존감을 높여주는 엄마도 여자다. 자, 다시 제가 정말 궁금한 사심 질문을 또 한번 영어 교육 이야기로 돌아와서 엄마들이 아이 영어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정작 엄마들도 영어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 채운 거를 아이한테 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나는 못했으나 네가 한번 이루어주렴. 그런데 자, 영어영재 영수 대표님으로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아니면 엄마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팁 좀 알려주세요. 팁.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영어 교육, 영어 공부하면 한국 사람들은 10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도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한다. 이런 말을 흔히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강연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부모님들께 질문을 해봤거든요.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셨는지. 그런데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영어를 배웠다면 10년 동안 하루에 10분이라도 영어를 꾸준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좀 영어 공부를, 영어 소리를 듣고 지속을 했다면 훌륭하진 못해도 그래 적어도 자신의 생각 정도는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영어 소리만 들어도 울렁증이 막 생기고 얼굴이 빨개지고 우리는 10년 동안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요. 10년 전에 영어를 처음 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영어 맛을 봤을 뿐이죠. 이렇게 공감이 되죠? 네. 그렇죠. 우리는 중간고사, 네.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 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회사를 가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순간에 영어라는 소리를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시험 출제자한테 잘 보이기 위한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영어는 지금 우리가 소통하는 것처럼 소통하기 위한 도구이지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문하기 아니거든요. 영문하기 쉬우면 우리도 국문하기 쉬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국어 시험이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영어를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영어 교육, 내가 어떤 부분에서 왜 영어를 배워야 하나,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어도 영어 공부를 왜 다시 안 해도 우리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왜 하나? 그래서 바른 목표부터 설정하는 게 성인 영어 공부의 첫 출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한테도 이렇게 많은 돈과 또 시간을 투자하면서 우리의 아이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하나 아이한테도 바른 목표 설정이 첫 번째 돼야지 중간에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만둔다거나 하지 않고 하루에 몇 분이라도 영어라는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팁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좀 바른 거, 올바른 거를 찾는 그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틀려도 좋다는 무대뽀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언어를 빨리 익혀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틀려도 좋다. 그리고 왜 우리 미국인들이 우리말 못해도 좀 시제 틀리고 어순이 틀려도 우린 알아듣잖아요. 네. 역지사지로 우리가 영어를 좀 문법이 틀리고 좀 단어 좀 배열이 좀 다르게 해도 미국 원어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를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틀려도 좋다는 무대뽀적인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접하는 게 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토익이나 토플 이런 시험책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출발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좀 강점인 거는 우리가 이제 곧 여름 방학하면 극장가에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네. 이제 개봉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하고 애니메이션을 보면 디즈니나 픽사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면 보고 나서 요즘은 쇼핑몰 내에 영화관도 있고 대형 서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수준별로 한 줄 같은 영화를 봤었어도 한 줄짜리 영어가 있고 소설책 같이 굉장히 두꺼운 대본집 같은 책이 있어요. 그러면 내 수준이 나는 이제 단어만 겨우 나열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엄마이기 때문에 한 줄짜리 책 읽는 게 부끄럽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이한테도 읽어주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엄마라서 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겨요. 아, 그렇군요. 네. 좋은 기회네요. 그럼요. 자, 여름방학에 다 한 줄짜리 영어책을 들고 영화관도 가시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서 엄마도 잘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이 나이만큼 엄마도 큰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한글을 못 읽었을 때 한글 자막있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쿵푸 팬더 2였는데 저도 거기서 What? 이랬어요. 근데 옆에 이모가 계속 해석을 해주다가 What? 이 부분까지 뭐 해석을 안 해줘도 될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큰 소리로 영화관에서 뭐라고?
일맥상통하게 말한 거예요.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재밌네요. 그 아이는 왓이 뭐라고 그래서 영상과 그 영화 끝나고 나서 제가 대형 서점을 한번 들러러 가는 게 그 영상과 텍스트를 연결하면 영어를 익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저희는 영어를 배울 때 단어와 그 문장의 문법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해석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내 아이의 책을 읽다 보니 그림이 그 단어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 그 상황과 일치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what? 뭐라고 이게 그냥 감으로 익힐 수 있어요. 네. 우리 말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 모국어를 할 때 아이들이 엄마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말 그리고 행동할 때 엄마가 사과를 가지고 올게 할 때 우린 가서 사과 들고 와서 아는데 여기 사과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국어에 우리 유창해지거든요. 영화도 영상과 텍스트를 연결을 하면 엄마가 영어를 못해도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만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영어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쉬운. 맞아요. 좀 만만하게 보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틀려도 괜찮다. 네. 저번 편에도 부모 교실이나 이제 그런 강연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주로 부모님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 있으신다면요?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요. 저는 좀 엄마가 엄마 자신, 나 자신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습 안에는 수많은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인 나도 있지만 아이한테 버럭하는 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땐 또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게 아이도 잘 키우고 또 나도 잘 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김정호 교수님의 긍정심리 워크숍에서 처음 들었던 용어인데 우리 마음사의 관점이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용어를 네. 처음 들었는데 우리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잖아요. 그런 너무나 많은 내 자신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낳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갔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책임지고 한 생명을 맡아서 키우려고 하다 보니 잠도 좀 내가 원창에 못 잘 때도 있고 가야 하는 상황에 아이가 아프고 그러면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책을 보거나 강연을 들었을 때 그게 좀 우린 그때는 또 동기부여가 돼서 삶을 바짝 잘하거든요. 그러다가 4일째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유 그렇지 이러고 내 내면 안에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셀프텔러가 말을 하는데 그럴 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나 혼자 살 때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3일 동안 노력을 했네? 이번에 3일 잘했으면 다음에는 4일 잘하지 뭐. 이렇게 좀 가볍게 나를 생각하고 좀 내 자신하고 잘 지내는 방법이 아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 방법이 아닐까. 제가 6월 달에 그 연지원 작가님과 그 인문정신 수업을 4주 동안 월요일마다 4번 들었었는데요. 네. 그때 작가님께서 노력한다는 것에 대한 글을 읽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우리는 매일 다 잘할 수가 없대요. 노력한다는 거는 매일 행하는 거고 단절되고 걸러도 괜찮으니까 뻔뻔하게 다시 시작하라. 그게 노력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엄마들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장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뻔뻔하게 다시 시작하라. 그럼요. 거기서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에게 좀 강한 잣대를 들이대고 3일 했다가 살지 못하면 이제 좀 위축되고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엄마로서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럼 신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못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좀 더 나은 나를 생각하면서 좀 더 하면 그게 더 좀 잘하는 비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또 다 돼서 아직 궁금한 게 좀 남았는데 어떡하죠?
또 나와주셔야 되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영광이죠. 이렇게 바쁜 대표님 우리가 3번이나 전국구로 다니시는 대표님을 또 저희가 3번씩 또 만날 수 있는 이런 행운도 생기고. 그럼 다음 시간에 꼭 나와주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아이한테 따뜻한 시선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뻔뻔하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